제가 요번에 우리 저출산과 부동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마침 채부심에서 분석왕을 다시 분석해라 라는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꼭 맛있는 식사를 초대해 주신대요. 6명에게. 꼭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지 않더라도 한번 이분에게 헌정으로 한번 영상을 남기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이분에게 인사이트를 얻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작년 말이었죠. 여기 강좌는 2024년도 1월 5일이었었네요. 그래서 여기 하는 금요 강좌에서 조태영 경제원구원의 부원장님께서 이 보고서를 올려주셨던 걸 이렇게 발표한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것을 보게 된 것이 이 뉴스에 우리나라가 2040년도가 되면은 마이너스 성장한다. 그 이야기는 곧 이때가 2040년대가 우리나라의 고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제가 70년대생 이후로는 더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2040년대부터는 한국은 동일하거나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 기사에 나와서 제가 보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2040년도가 우리나라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한다. 이 말 사실 지금 이거 거짓말이죠. 그냥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는다, 퇴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고서를 실제로 보게 되면은 한국은행에 있는 경제원구원에서 낸 것이지만 이 보고서 첫 페이지에 써 있어요.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다. 한국은행과 무관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뉴스에서는 그냥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발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것을 보고서 그렇구나 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채부심에서 최 선생님께서 이 보고서가 출산율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0.78, 0.778보다 높이 계산되어서 실제로는 2040년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 대한민국의 고점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을 비롯해서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이게 정말인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 연구, 우리나라의 앞으로 경제가 과거에 어땠고 앞으로 어땠는지, 이 연구에서 사용된 이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출산율, 인구겠죠. 자, 그런데 저기서 사용한 그 출산율을 어디서 갖다가 썼냐? 2023년도 12월에 통계청에서 장래인계 추계라는 요 데이터에서 이 출산율을 계산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지를 확인을 해 보았는데, 여기서 표를 보시게 되면은 2022년도 가장 최신 데이터가 0.778로 아주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고, 그 낮아지는 속도도 점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지금이 가장 고점이고, 그 다음에는 가장 좋으면 1.3, 그냥 그러면 1.0, 약간 아쉬우면 0.8이 된다. 지금의 출산율이 가장 저점이고 곧 좋아진다라는 그냥 가상의 상상, 요 추계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이런 일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 보고서를 근간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예상하는 이러한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유사일에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인류가 역사를 써온 이래로 가장 빠르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출산율 수치가 가장 낮은데 그 가장 낮은 것에 떨어지는 속도도 제일 빨라요. 이 더블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이 저점이고 곧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오르고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추계. 이 추계의 근거는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이것이 근거예요. 다른 근거 없고. 자, 이런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한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추계를 하였죠. 추정을 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제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만 34세 이하 분들인데, 이분들이 약 5년에서 10년 후에는 갑자기 출산을 해야 되겠다. 자녀를 낳고 싶다. 내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 행복을 내 후세에 전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갑자기 생겨서 출산율이 지금이 저점이고 갑자기 높아진다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추계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예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한국은행에서 했었던 저 연구 엄청 긴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지금 코로나 때 떨어졌다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좀 우리나라 GDP가 회복을 해서 다시 순간 떨어졌다가 이제 쭉 유지가 될 건데, 점점 떨어지다가
42년이 되면 우리나라 GDP가 고점이고 그 다음에 점점점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올라갈 일이 없다 이 얘기인데, 이 2042년이라는 것, 이거 자체가 저위축의 인구를 기준으로 했어요. 무슨 얘기냐? 0.82로 곧 우리의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도 않고 그 정도로 수렴한다라는 이 가상의 상상을 가지고 요 저위축의 인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앞으로 30년을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2042년도에 우리나라가 고점이 되는 이것이 출산율이 0.82로 수렴을 해서 더 이상 더 낮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높아지지 않을 때를 예상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2024년도 현재 우리 3040들이 살아가는 현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시 우리 최 선생님께서도 우리나라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나라 지금 아주 큰일이다라는 것을 역시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개인의, 한국은행에 있는 연구원이긴 하지만 이 개인의 분석이 유의미하다면, 그리고 출산율이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이 고점이고 더 떨어진다면, 지금이 저점이라서 0.82로 수렴하지 않고 지금이 고점이다,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라는 이 두 가지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는 2035년도경이 우리나라의 고점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지금이 2024년도니까 앞으로 11년도 정도, 약 10여 년 정도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 거북이 같은 뭐 1%, 아주 잘하면 2% 정도 성장을 해서 그 뒤로는 계속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2035년도에 고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주식과 부동산도 곧 이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35년도가 고점이라고 치고 우리나라의 GDP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계속 떨어진다는 것을 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주식과 부동산은 2035년이 고점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투자신에서는 확정된 미래는 기적의 선반영을 합니다. 우리가 예상을 하면 그 예상한 것이 지금 현재의 가격이 반영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이 생겨서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부동산이 생기지 않았지만 그 가격이 지금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투자의 기적의 선반영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죠. 출산율이 높아서 문제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도 주식을 하고 있고 지금도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이 있죠. 자, 하지만 이것이 점점 가까워져서 점점 위기가 정말 우리의 가슴으로 오게 되는 그날이 오게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르기 때문에 아주 똘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수가 깨달은 순간 기적의 선반영이 바로 반영이 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식과 부동산을 35년이 고점이 아니라 그냥 오늘이 고점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30년대를 살아가는 70년대생 이후, 60년대생 그 전분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괜찮지만 70년대생 이후의 분들은 물가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예요. 아주 약간. 왜냐면 프린터가 있으니까 돈을 그냥 막 찍어내겠죠. 그래서 물가는 아주 천천히 계속 상승할 거고, 내 임금은 상승하지 않고, 그리고 은행 이자는 사실상 제로금리인, 그 무엇도 더 좋아질 수도 없고 나빠질 수도 없는 그 사이에 낀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2030년대 이후가 우리가 기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물가는 약간 오르면서 내 임금과 내 자식의 임금이 똑같은, 은행 이자도 사실상 제로금리인 이 세상을 우리가 일본과 많이 비교하죠. 근데 일본과 울트라 니폰과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본이 이런 시즌이 됐을 때는 이미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었을 때예요.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다가 이렇게 돼버렸던 거고, 우리나라는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는데 지금 이 꼴이 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경제 규모 차이가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과거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힘든 시즌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우리나라가 역사가 반만년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전쟁 이후를 이야기하자면 그때 태어나셨던 분들부터 60년대생 분들은 아주 어려운 시절, 그 다음에 라면 먹던 시절, 쌀밥 먹던 시절, 그 다음에 돼지고기 먹던 시절, 여기서 대부분 멈춰 계시고 그중에 또 몇 분은 소고기까지 사서 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 점점
이 인생 주기에서 약 인생 주기 한 60년 동안 점점 성장하는 시절을 살았다면 70년대생 이후에서부터는 우리 아버님의 엄마 아빠가 쌀밥을 줬다면 그럼 나는 쌀밥까지 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를 주셨다면 돼지고기를 쭉 돼지고기까지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복받아서 소고기를 먹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그 재산을 받아서 소고기까지 먹던가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던가 이런 시즌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삶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왜냐면 오늘과 내일은 더 발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을 것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함부로 대한민국 자산에 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사유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관께서도 역시 제가 이거 보고 그냥 배운 거예요. 저의 생각보다는 여기서 배운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 부동산의 붕괴 시나리오를 떠올리지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이 우리나라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한국 주식은 2035년도가 고점인데 이 고점이 될 것인 것을 깨닫는 순간, 다수가 깨닫는 순간 이것이 기적의 선반영이 돼서 오늘 주식이, 오늘 코스피가, 오늘 코스닥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높은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10년, 30년 장기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네 삶의 중요한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 때문에 우리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2030, 40부터 2030, 40 요 세대들이 많이 힘들었었죠. 저도 요 중간에 꼈을 때 많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군 이하의 부동산, 1군 부동산들, 15억 이상의 부동산들은 그냥 모여서 그냥 본인들끼리 잘 열심히 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그 1군 미만에 있는 곳들은 5대 강력시 외에 나머지 도시들은 곧 소멸하겠죠. 우리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부동산 전체의 수요와 전체의 가격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시골에 살고 있다. 약간 시골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중소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점점 인구가 빠져들어서 수도권이라든지 광역시 쪽으로 인구가 점점 모이다가 어느 일정 임계점이 된다면 수요가 완전히 0으로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 점점 젊은 친구들이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점점 떠나다 보면은 이제 고령층만 남겠죠. 하지만 고령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병원도 몇 가지 남아 있을 것이고 미용실도 있을 거고 편의점도 있을 거고 주유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임계점이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순간, 땅 임계점이 딱 자극되는 순간 여기서는 편의점에도 먹고 살 수 없고 미용실에도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동시에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순간적으로 점점 인구가 떨어지다가 막판에 되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2, 3군의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수요를 감당하려는 목적으로 용적률을 때려박아서 닭장으로 만들어서 2군, 3군, 지금 현재 시세로 이야기했을 때 15억 이하의 아파트나 주택이 있을 만한 공간에는 그냥 닭장으로 때려박아서 그 수요를 커버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30년에서 4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 제가 할아버지가 될 정도가 된다면 이곳들 이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세로 15억이 넘는 초고가의 주택들은 그냥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면 되지만 이런 닭장들은 이때부터는 재건축이고 재개발이고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2, 3군 입지들은 이런 닭장이 가득한 곳에서는 완전히 그곳이 슬럼화가 돼서 우리 미국처럼 대도시 근간에 슬럼이 바로 붙어있는 그런 특이한 구조로 점점 되면서 제가 할아버지가 되면서 이제 은퇴하게 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남는 돈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대출을 해서라도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나는 그냥 예금만 한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알 바 없고 그냥 비트코인이 짱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다양한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무엇이 정답이냐?
정답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게 그냥 그게 정답이겠죠. 이런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읽었었던 요 돈의 심리학에서도 역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그거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가장 편한 것이 정말 좋은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너의 안색으로 확인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중에 또는 이 외에 그 어떤 투자를 하든 안 하든 투자에 사돈의 8촌을 하든 다 네가 안색이 좋다면 그러면 괜찮은 것이고, 너 안색이 불편하고 주위에서 봤을 때 네가 잘 사지 않는다는 것이, 잘 살지 못한다고 너의 안색이 보인다. 우리 엄마 아빠가 보기에 아니 우리 아들은 또는 우리 딸은 왜 이렇게 젊은 친구가 왜 이렇게 얼굴이 빛이 안 좋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피드백 해보면 되고, 안색이 좋다면 그러면 그것이 내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 블로그가 잘 선정이 돼서 우리 최 선생님과 한번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영광일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